경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면 비트코인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기 침체는 없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끝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저는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있다면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나요? 제가 작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테크 관련해서 유명한 채널이라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향후 5년 동안에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 5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왜 이게 얘기가 나왔냐면 제 닉네임이 1100만인데 이게 1100만이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종목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촬영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제 뜻이 왜곡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보충을 해서 이제 1100만 TV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그걸 좀 보강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야,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든다는 건 좀 터무니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들 하는데 저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일했던 SK그룹의 수펙스라는 그 경영 이념을 응용한 겁니다.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이 트레이더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께서는 항상 이 수펙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수펙스는 슈퍼 엑셀런트 약자인데 수펙스의 핵심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이런 겁니다. 즉 보통 사람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비록 그 목표가 너무 높아서 이룰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이 세우는 그 보통의 목표보다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고 이 녹색은 수펙스, 슈퍼 엑셀런트한 목표입니다. 그럼 이런 그 슈퍼 엑셀런트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비록 이거를 이루지 못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 빨간색 선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다 보면 조금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낮은 목표나 또는 목표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잡았을 뿐이고 이걸 꼭 이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 투자 방식을 설명하자면 저는 다른 투자자들과는 좀 다른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당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래서 5, 6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 10배가 오를 수 있는 주식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금은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즉 지금은 적자지만 그 몇 년 후에는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통상적으로 그 주가가 오르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식이 그냥 하락하면 멘붕이 와서 다 손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또 보유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20-30% 정도 그냥 오르면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격상 이런 걸 견딜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요. 저는 10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성격이고 80% 하락이 봐도 견딜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5개 종목에 투자했다. 그 중에 3개가 5, 6년 후에 10배가 되고 2개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2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1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가 10배가 되고 2개는 뭐 없어진다. 그래도 이제 2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100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3일 촬영할 때 향후 5, 6년 후에 10배 상승할 종목으로 그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제가 루닛, 이오플로우, 지노믹트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트코인 이렇게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저한테 한 달 전에 1억이 있는데 그 무슨 주식을 사겠냐고 물어봤으면 저는 이거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12월 23일 주가하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주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12월 23일 제가 처음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그 다른 방송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12월 23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중소형주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네. 제 1100만 이름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폭락을 한번 또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되니까 그래도 많이 상승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평균 55%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창피는 안 당해서 다행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1년 성과는 다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시가총액 적은 종목 얘기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급등을 해서 테슬라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매도 사인이 안 나와서 테슬라로 교체를 못 하고 있었는데 또 테슬라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매도 사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때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런 급등주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5일선하고 11선, 5일선이 11선 밑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을 매도로 잡거든요. 근데 아직 뭐 그 사인이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한 번 사면 계속 뭐 5, 6년 보유하는 건 아니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 한 번 이제 팔았다가 뭐 다시 사고 이런 거고 또 꼭 10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는 큰 상승을 바란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런 종목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80% 하락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외에도 이제 몇 개 뭐 마음에 두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중소형 종목이라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자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그 여전히 테슬라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이건 이 과거에 애플이 그 가격 인하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격이 나면서 애플이 모든 핸드폰 업체들을 싹 정리해버렸죠. 삼성전자도 치킨 게임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싹 정리해버렸죠. 자동차 업체는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테슬라의 가격 인하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건 확실합니다. 전기차를 생산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영업이익이 엄청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다 전기차 만들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니까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인하하거나 아니면 판매량 감소해야 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더구나 테슬라는 또 FSD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그야말로 이제 멘붕에 빠지고 자 애플이 다른 핸드폰 업체를 정리한 후에 주가가 30배가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이런 애플의 주가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TSMC. 이게 이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됐고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구조적 성장을 하면서 우상향을 했듯이 TSMC도 구조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조정을 받으면 로봇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로봇은 향후에 10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이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네이버가 계속 떨어지게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나 하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8만 원 이하에서는 그때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사실 28만 원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했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그 멘붕이 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 좋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본다면 테슬라, TSMC, 로봇 ETF, 네이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억은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면 비트코인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편견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의 속성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시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뭐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죽을 것이다라는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 250만 원 할 때부터 조금씩 사모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악평이 많은데. 그 당시 비트코인이 얼마나 악평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경제 채널에 나오는 분들 말 들었다면 비트코인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사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 거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은 상관없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유튜브 채널보다는 꼭 책을 사서 제대로 공부를 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 기업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다음. 네. 그러면은 한 100조 넘고 막 200조도 넘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 딱 몇 조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다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제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야 원래 이제 너무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돈을 벌면 또 설비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은 일단은 자리를 잡으면 사실 설비 투자가 안 들어가면서도 훨씬 많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점을 높게 보는 겁니다. 아유, 대표님 오늘 너무 이렇게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네. 싶으신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인터뷰를 오늘 시작하면서 그 처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닉 티미라우스 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자는 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그 별명이 있을 만큼 그 연준과 교감을 하면서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쓴 그 연준의 기사는 연준의 입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자가 최근에 기사를 썼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사인데 이 내용은 2월에 0.25% 금리를 올린 후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2월에 0.25% 금리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50%, 아니면 3월에 0.25% 한 번 더 올리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확률이 50%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0.25가 더 올리고 덜 올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은 이제 끝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고 금리 인상이 끝이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실제로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금융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유럽이 생각보다 상황이 좋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는 없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금리 인상은 끝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저는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융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반기는 봐야겠지만 최소한 상반기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그 매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항상 많이 틀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요즘 이제 열심히 웅달 책방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 많이 출연하시는데 이게 대표님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분 출연, 이게 섭외 능력이 그 열심히들 공부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에는 돈도 많이 버시고 네. 좋은 일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투자 가이드의 천백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